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주네의 윤주입니다. 저 지난주에 이사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요새 계속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그런 날 이사를 하니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집에 인터넷 설치가 안 돼서 지난 방송도 제 날짜에 못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전집에서 7년을 살았거든요. 그 와중에 작년에 부모님께서 제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들어오시면서 짐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도 전에 살던 집은 싱글하우스라 지하실도 아주 넓고 창고도 많고 썬룸도 따로 있는 집이었어서 부모님 이사 들어오실 때도 수납 공간이던 가구 배치던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 이사 온 집은 방과 거실만 좀 크지 창고라는 건 아예 없고 수납할 스토리지 공간이 거의 없어요. 많은 침구들을 짊어지고 자야 할 판이에요. 이사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요, 이사 때마다 남편하고 싸웠었는데 이제 남편은 없으니 싸우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사 때마다 싸우는 이유가 매번 똑같았어요. 제 물건이 너무 많아서. 이사 후 박스를 하나씩 뜯을 때마다 제 옷, 제 신발, 제 가방, 옷 박스만 15박스가 훨씬 넘을 거예요. 한 번은 남편이 막 성질을 내면서 이것도 네 옷, 이것도 네 신발, 이것도 또 네 옷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쳐서 못하겠다고. 아니 누가 도와달랬나? 그냥 놔두면 되지. 굳이 박스에 제 이름이 써 있는데 괜히 열어보고선 화를 내는 건 무슨 이유죠? 이사 때마다 싸워서 나중엔 박스에 윤주 거 열지 마시오.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전 어릴 때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어릴 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집에 함께 살다가 제가 서너 살 때쯤에 저희 식구들끼리 따로 나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첫 집은 한옥집이었는데 구조도 딱 한옥 옛날 구조예요. 대문으로 들어서면 큰 마당이 있고 오른쪽엔 저희 식구들이 사용하던 안채인데 마루와 방들이 있는, 마당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아궁이를 떼는 부엌이 있었고요. 그 옆으로는 쪽방이 있었어요. 대문의 왼쪽으로도 쪽방이 하나 있었고요. 그 집에서 한 2, 3년가량 살았던 것 같은데 안채와 반대쪽으로 나 있는 쪽방 2군데는 항상 세를 주셨었는지 잘생긴 오빠 학생이라든지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동네 다방 언니라든지 자주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던 기억이 나요. 어린아이에게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오는 건 아주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기대보다는 이삿짐이 들어오는 날은 왠지 북적거리고 무슨 잔칫날 같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집 살림과 다른 살림들을 보면 저는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우리 집은 밥솥이 하얀색인데 옆방 언니 밥솥은 연두색이네? 우와, 옆방 대학생 오빠에겐 멋진 자전거가 있네? 또 아기자기한 인형이나 소품들을 보며 이삿날엔 그런 것들 구경하고 싶어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의 방 앞을 한참 서성이곤 했어요. 그러다가 운 좋게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새로운 분의 방 구경도 하고 언니나 오빠가 주는 과자도 얻어먹고 또 가끔 엄마한테 혼나면 숨어 들어가기도 했었죠. 기억에 남는 옆방 사람들의 가구가 있어요. 이사 물건이 들어오는 날 하얀색 장롱을 보았는데요. 문이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열리는 장롱이었는데 문짝에 고양인지 토끼인지 주먹만한 스티커들이 예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정말 핸드메이드? 커스텀 메이드.
그게 그땐 스티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스티커가 아니고 그 아이들 스케치북이나 크레파스 겉표지에 있는 예쁜 그림을 오려서 붙인 것 같아요. 저는 옷장에 붙어있는 고양이와 토끼 그림이 너무 예뻐서 가지고 싶었어요. 장롱을 마당에 내려놓고 일하시는 분들이 잠시 안 계시는 틈을 타서 전 그 토끼 그림을 떼어보려고 했어요. 어린 제가 손으로 잡고 뜯기에도 그냥 뜯길 정도로 무슨 접착제로 붙인 것도 아니고 끈끈한 양면 테이프도 아니고 스카치 테이프로 그림이 장롱에 붙어 있게만 살짝 붙여 놓은 거였었죠. 그런데 토끼의 귀를 떼어내자 헐, 장롱에 주먹만한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다 떼어버리면 구멍이 보이게 되면 제가 장롱을 부셨다는 의심을 받을까봐 토끼를 떼다가 그냥 놔두었죠. 나중에 2살 차이 저희 언니가 알려줘서 알았는데요. 저 방 언니랑 아저씨는 너무 잘 싸워서 서로 싸우면서 장롱이 부서져서 토끼로 가린 거야 라고 들었어요. 나중에 그 방에 자주 드나들면서 알았죠. 그 방엔 장롱뿐 아니라 그런 토끼나 고양이 그림이 다른 가구에도 많다는 걸요. 미국은 땅이 넓어서 타주 이사를 한다라고 하면 미리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제가 타주 이사만 6번 한 사람 아닙니까? 미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에서 동부로처럼 이사하는 건 해외 이사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해외 이사는 짐들이 배로 가지만 미국에서 타주로 이사하기는 무조건 비행기 아니면 자동차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흔히들 생각하시는 포장 이사가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흔히 하는 포장 이사는 미국에선 아예 생각하기도 힘들어요. 여기에선 포장 이사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일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 회사에서 이사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포장 이사는 힘든 선택이죠. 거리에 따라 10,000불이 넘는 경우도 많고 특수 상황에 따라 별도의 서비스 요금이 붙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비싸더라도 우리 한인분들은 한인분들이 운영하시는 이사업체를 많이 이용하세요. 저 역시 타주 이사는 늘 한인업체를 이용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두리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에서 단거리 이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셀프죠. 유홀이나 버짓 등 트럭을 렌트해서 직접 운전하는 이사 방법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단거리 이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삿짐이 정말 많지 않은 1인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트럭을 직접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장거리는 힘들고 뒤를 볼 수가 없으니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요. 그 다음 무빙 컨테이너 이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여한 컨테이너에 짐을 실으면 용역업체가 컨테이너 채 짐을 옮겨주는 이사 방법이에요. 유팩, 릴로컵, 퍼드, 유홀, 유박스 등의 회사가 있어요. 포장 이사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장거리 이사에 적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모든 짐을 고객이 싸고 스스로 자물쇠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내부 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어요. 또 컨테이너 안에 모든 가구나 짐을 꼼꼼하게 싸지 않으면 컨테이너 안에서 파손될 위험도 있고요. 저처럼 끝에서 끝으로 서부 끝인 캘리포니아에서 동부 끝 메릴랜드로 이사를 하신다라고 하면 구경도 하면서 이사도 하는 건 어떠세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한 번쯤 미국 살면서 해볼 만한 이사예요. 차 뒤에 트레일러 매달고 직접 운반해서 이사하는 건데 이름을 붙이자면 미횡단 이사? 이렇게 되겠네요. 이사하는 김에 미국 횡단 한번 하는 거죠.
단 호텔비, 주유비, 밥값 등 여행 경비가 따로 나가는 거고 짐을 실은 트레일러 도난, 트레일러에 의한 차량 속도 감소, 또 혹여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결함 문제까지 미리 꼼꼼히 계획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 한국처럼 동네 이사가 아니고 타주 이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쉽지 않아요. 짐을 다 처분하고 몸만 가서 새로 싹 다 장만하면 좋으련만요. 그것도 다 돈이니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챙겨야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미국에서 타주 이사를 6번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이사는 7년 전 아틀란타에서 얼마 전 살던 집 메릴랜드로 오는 이사였거든요. 그때 이사가 유난히 더 힘들었던 이유가 이삿짐 일정과 저희 식구가 떠나는 일정을 같은 날짜로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삿짐이 먼저 출발하면 뒤따라 저희도 함께 출발해야 저희가 먼저 메릴랜드에 도착해 이삿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삿짐을 하루 전날 미리 보내기로 하고 이삿날 새벽 큰 이삿짐 트럭 2대가 도착했어요. 순식간에 착착 가구들을 조립으로 풀고 천으로 싸서 트럭으로 잘도 실으시더라고요. 이번 이사 때도 느꼈지만요. 참 이삿짐 옮기시는 아저씨들 보면 놀라워요. 이삿짐을 어떻게 옮기는지 학원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니까요. 이사일만 오래 하셔서 베테랑이시겠지만 2층에서 가구를 가지고 내려오시는데 와, 대박. 계단길이 너무 좁을 뿐더러 천장까지 낮고 또 계단이 일자가 아니라 코너를 돌아야 하는데 화장대가 그 코너에서 딱 걸린 거죠. 앞에 가던 아저씨가 여기 꼈어. 다시 뒤로. 앞으로 한 발짝만 더. 앞으로 뒤로 몇 번 운전을 하시더니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통로를 나오지 않겠어요? 와, 그뿐이 아니에요. 집 현관 문을 나올 때도 어떻게 하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바로 보이시는지 아저씨 3분이서 손발이 척척 맞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아저씨들 도와준답시고 의자라도 들면 저 아줌마 그거 그렇게 들면 안 돼요. 그냥 두세요. 제가 부엌 쓰레기통이라도 트럭에 올리려 하면 저기 아줌마 그런 건 맨 마지막에 이러면서 혼나기만 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드리는 거구나 하고 열심히 물이며 음료수며 잔심부름만 해드렸죠. 진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도 무슨 학교가 있나 봐요. 아틀란타 이사 다시 이어서 얘기할게요.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대형 트럭 2대에 꽉꽉 짐을 실은 트럭이 드디어 출발을 했죠. 제가 살던 아틀란타에서 메릴랜드까지는 보통 차로 쉬지 않고 10시간 정도 걸려요. 트럭은 12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잡고 저녁에 도착을 하면 메릴랜드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이 짐을 받아주시기로 했죠.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앞서 출발하신 트럭 운전사 분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트럭이 퍼져서 길가에 섰다고요. 헐, 이 일을 어쩝니까? 트럭이 섰다는 곳에 도착하니 아저씨는 어딘가에 전화를 하시고는 저보고 유홀을 함께 가자고 했어요. 유홀은 이삿짐 주로 나를 때 트럭을 빌리는 곳이에요. 이삿짐 회사가 아틀란타에 위치한 회사가 아니었었는지 다른 트럭을 구할 수가 없었는지 저는 아저씨 한 분과 유홀에 가서 트럭을 빌리고 아저씨는 다시 빌린 6월 트럭을 가지고 짐이 있는 트럭이 퍼진 곳으로 가셔서 꽉 찬 트럭의 짐을 다시 새로이 빌린 빈 트럭으로 옮겨 싣기 시작했죠. 빗줄기는 어느새 굵어져서 아저씨도 홀딱 젖으시고 저도 흠뻑 젖고 비바람까지 몰아쳐서 우산도 아무런 힘을 못 쓰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트럭을 길가에 버려두고 아저씨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는 밥을 시켜 먹었어요. 이삿짐 싸느라 며칠 고생하고 새벽에 일어나 이사 트럭 기다리고 비바람 불고
막 생 난리를 쳤더니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이사는 저희 부모님이 함께 해주셔서 훨씬 쉬웠어요. 폭염에 날씨가 도와주질 않았지만 그래도 7년 전 메릴랜드로 올 때의 이사를 생각하면 아이고 이번 이사는 껌이었어요. 옛날에 한국에 이사 가는 정겨운 풍경 기억나세요? 아주 어릴 때 집 앞 골목에서 놀다가 가끔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있었는데 바퀴 2개 달린 리어커에 짐을 잔뜩 싣고는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요. 가끔 영화에서 보면 높은 달동네에서 이사를 하면 차도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을 리어커를 끌고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리어커를 끌고 뒤에선 한두 사람이 열심히 리어커를 밀면서 가는 그 모습? 아마도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모습 아닐까요? 그 후에 기억나는 이사의 모습은 파란색 용달차예요. 제가 어릴 적 이사를 할 때도 항상 파랗고 커다란 용달차가 집 앞에 와 있었어요. 한 대가 다 차고 넘치면 2대, 3대 짐을 채워 함께 찻길을 달리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저는 어릴 때 이사를 자주 했는데 초등학교를 2번이나 옮겼으니 꽤 자주 한 편이죠. 이사라고 하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이지만 이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위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더 나은 환경, 좀 더 근사한 곳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더 크잖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첫 집은 한옥집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엔 약간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양옥집, 그 후엔 2층 양옥집으로 이사를 할 때마다 저희 3남매에게는 잔칫날 같았죠. 처음엔 부모님과 한 방에 같이 쓰다가 그리고 언니와 함께 방을 쓰다가 그리고 내 방이 생기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요, 짜장면 때문에 더 잔칫날 같았어요. 이사하는 날엔 짜장면 먹는 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얘긴데 왜 짜장면이죠? 이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중국집의 메뉴를 주문합니다. 아무래도 이사를 하게 되면 집안에서 밥을 하는 것이 힘들고 주위 분들에게 푸짐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중국집에서 주문을 많이 하게 되죠. 일본도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이사하는 날에 메밀소바를 먹는다고 하던데. 지금은 여러 가지 배달 업체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중국집만이 배달을 할 수 있는 곳이었기에 중국집에서 시켜 먹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짜장면만큼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드물어서 빠른 식사가 가능한 짜장면, 짬뽕을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사하시는 분들 빨리 식사 빨리 끝내고 또 일하셔야 하니까 면치기 후루룩 몇 번 하면 식사 끝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중국 음식을 먹는 일이 잘 없었기 때문에 이사에 힘쓴 분들을 위해 대접하는 목적으로 중국집의 요리를 주문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쁜 이삿날 집까지 음식을 딜리버리 해준다는 건 아주 가장 큰 장점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사 앞두고 계신 청취자분들, 이사하다가 꼭 몸살 납니다. 몸 챙기시면서 이삿짐 싸세요. 저는 요새 이사하고 어수선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또 낯설기도 합니다. 이사는 새로움을 뜻하죠. 예전 것은 추억으로 묻어두고 새로운 이곳에서 멋지게 출발해보려 합니다. 아무쪼록 이 새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청취자분들도 응원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